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서울 우주인입니다. 오늘은 한번 쓰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 21일 목요일 날 이제 태평삼대 1, 2, 3종에 신담보가 탑재가 됩니다. 아마 설계하실 때 5개의 담보가 보일 거예요. 특정 순환계 질환 1종, 2종, 3종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3종 옆에 이렇게 없앨용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없앨용이라고 적혀 있는 담보 2개가 나올 겁니다. 자, 10월달 한 달 동안은 이 없앨용이라는 단어가 있는 담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다음 달에 신경 써야 될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입시켜야 될 담보는 딱 3가지다. 뭐 특정 순환계 질환 1종, 2종, 3종 없앨용이 안 붙은 걸로만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된다는 거 먼저 소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게 특정 순환계제이 뭐냐 정보 미팅 또 이제 계속 듣고 하실 텐데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뇌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한번 다시 보상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이 특정 순환계 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그 뇌부터 볼게요. 뇌. 자, 뇌 중에 가장 이제 심각한 거 이걸 우리 뇌출혈이라고 하죠. I60부터 I62번까지를 우리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뇌출혈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죠. 자, 그랬더니 뇌출혈이라고 판매를 했더니 이제 이게 타사에서 이건 뇌출혈보다 뇌경색도 해주는 뇌졸중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뇌졸중 진단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I63 그죠? 그 다음에 뇌졸중이 뭐가 있어요? I64는 빠지고 I65 I66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뇌졸중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또 뇌졸중이라고 판매를 했더니 이것만 해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I64부터 I69도 해줘라. 그래서 여기에 I64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I67부터 I69가 포함이 돼요. 자, 그럼 I6부터 I69까지 다 보상이 되는 건 뭐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예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뇌에 관련된 거는 얼추 이제 혈관에 관련된 거는 100% 보상이 되는 겁니다. 왜? 빈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심장을 보자고요. 심장은 뇌는 I6 I6 뭔데 심장은 I2 뭡니다. 이 심장 이 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은 I2 뭐가 붙어요. 그래서 I20 제일 처음에 나오는 I20 코드는 뭐냐면 협심증입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있다고 하죠. 협심증. 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협심증. 자, 그다음에 근데 이 협심증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예전부터 팔았던 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2000년 초반에 나왔다가 손해율 때문에 사라지고 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코드가 I21번부터 몇 번이죠? I23번까지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이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고 또 뭘 포함하냐면 I24번 코드를 포함하고요. I25번 코드를 포함하죠. 이건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좀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보장 범위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I2 뭐가 심장질환이라면 왜 I25번까지만 외우지? I26번도 있을 거고 I27번도 있을 거고 I28번도 있을 텐데 도대체 이건 뭐길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빠졌느냐.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담보를 봤더니 I26, I27, I28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다? 폐성 심장성 및 폐순환의 질환이라고 돼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정말 이제 보장 범위가 넓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제 뇌와 심장 쪽을 완벽하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또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알씨님들이 제일 문의를 많이 했던 게 뭐냐? 주점장님, 협심증은 아닌데 고객님이 부정맥이래요. 이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나가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또는 지점장님, 고객이 신부전이래요. 신부전으로 지금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나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님 안 나가지. 그 부정맥 그 진단서 봐봐. 코드가 뭐야? I47 또는 I48, I49 아니야? 신부전은 뭐야? I50이잖아. 아저씨님, 이거는 허혈성 심장질환비 코드가 아니죠. 근데 고객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 뭐 심장은 다 된다더니 안 되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맥은 이 심장이 뭐 심장 세동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퉁퉁퉁퉁 떼야 되는데 막 두두둥 지 맘대로 뛰는 거죠. 근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 사실은 정상인 사람도 급격한 운동을 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부정맥이 일시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부정맥이 오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신부전은 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 거를 잘 해줘야 피가 머리까지 쭉쭉 가는데 이 손끝 발끝까지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신부전 진단을 받습니다. 자, 이 심장 쪽에는 이러한 코드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고객이 부정맥이나 신부전으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으면 뭐 수술비나 일당이나 뭐 실손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게 가볍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I49번 코드처럼 부정맥이 아주 가볍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정맥이나 신부전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게 기껏해야 약값? 근데 고객은 뭐 심장이 잘못됐다니까 덜컥 겁은 나지. 보상 청구를 했더니 약값 뭐 2만 원 나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보험 괜히 들었나? 이런 심장병에도 돈이 안 나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회사가 특정 순환계 질환 1종, 2종, 3종을 만든 이유는 이거를 보고 있다가 현대해상에서 약 1년 전에 요런 고객들 한번 대상으로 영업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담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사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가입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익숙했는데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가입을 하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은 아주 경증, 아주 경증이다. 2종은 경증, 3종은 중증.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1종, 2종, 3종은 동시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1종을 만약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2종은 반드시 500만 원보다 크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1종은 한도가 60세 이하는 500입니다. 그러면 2종은 500을 넣고 3종도 500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500, 300, 300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RCMD 설계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종은 500을 넣고 2종은 한도가 1000입니다. 그래서 보통 1000을 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종은 한도가 3000이에요. 3000이지만 보통 심플하게 1000을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도는 3종이 300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한 고객이 있는데 우리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뇌혈관이다. 뇌혈관. 이게 뇌혈관이라고 했다면 요만큼을 뭐라 그랬어요? 뇌출혈. 그리고 이만큼을 뇌졸중. 그리고
이거보다 범위가 넓은 걸 뇌혈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을 가입을 하면 이 고객이 만약에 뇌출혈이 발생한 거야. 뇌출혈.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뭐가 나가요? 1천만 원이 나가게 되죠. 그랬는데 이 고객이 뇌출혈을 치료를 받고 살다가 다시 뇌에 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은 뇌출혈이 발생했으니까 사라졌죠. 예. 근데 다시 뇌혈관이 발생한 거야.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종, 2종, 3종은 뭐냐면 1종과 2종, 3종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뇌에 꽈리가 발생하는 거는 2종에 해당됩니다. 2종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뇌출혈은 뭐예요? 3종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 걸려서 1천만 원이 보상이 나갔다. 그런데 다시 뇌에 꽈리가 또 발견됐다. 3종만 사라진 거지 2종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왜냐면 뇌출혈이 걸린 분들은 또 어디에 꽈리가 발견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I64, I65, I66, I67, I68, I69 코드를 받게 되면 2종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뇌 꽈리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종, 2종, 3종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다. 그래 보상을 이렇게 따로 하는 거고요. 요거 세 개를 다 가입하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다 가입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 외에 뭘 해준다? 신부전, 부정맥을 해주는 거다. 네. 나머지도 있는데 제가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고객들한테 이러한 진단, 이러한 거를 보상해 준다 그러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염증 질환, 중증 방실 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 혈전증,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신부전,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식도 정맥류,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전지. 이거 중에 고객한테 딱 이야기했을 때 알아들을 만한 질환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맥하고 신부전밖에 없죠. 자, 이제 고객님한테 얘기하세요. 고객님, 지금까지 고객님이 암 내심을 잘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정맥과 신부전, 즉 심장병 초기 단계인 부정맥과 신부전이 왔을 때는 나가는 게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신담보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부정맥과 신부전도 500만 원씩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만 원 언더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은 뭐예요? 상해 사망 1,000만 원에 이거를 넣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출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 가입한 고객 10월 한 달 동안에는 누적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슨 소리냐면 생각해보세요. 특정 순환계 질환 1종, 2종, 3종 전부 다 가입을 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존의 뇌혈관과 허혈성과 같이 누적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삼성화재가 같이 누적을 보는데 2천만 원 가입한 고객한테 1,000만 원 가입시켜 주겠습니까? 이 삼성화재가 어떤 회사인데? 안 가입시켜 주겠죠. 하지만 10월 딱 한 달 동안은 3천만 원 가입시켜 줍니다. 어떻게?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들어있는 고객들한테 특정 순환계 질환 2종, 3종을 그냥 누적 한도 없이 체크하지 않고 가입시켜 주는 겁니다. 1종은 신담보들이기 때문에 누적이 안 걸리고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부터는요, 뇌혈관과 허혈성을 2천만 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은 이 2종과 3종을 넣을 수가 없어요. 누적이 꽉 차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업셀용이라고 생겼다고 했죠. 이 업셀용은 뇌혈관과 허혈성 2천만 원 누적 초과되는 분이 업셀용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혈관과 허혈성 외에 보장만 딱 넣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험료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이번 달을 공략을 해야 되면, 첫 번째,
뇌혈관과 허혈성 2천 있는 고객들한테는 3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다. 저렴한 보험료로. 그러면서 부정맥과 신부전까지도 500만 원을 넣어줄게 라고 고객들한테 제안을만 하죠. 태평삼되고 10년 갱신 또는 5년 갱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허혈성과 뇌혈관이 2천만 원 안 들어있는 고객이거나 아니면 좀 언제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던 고객이라면 문자나 전화하세요. 바로 통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저한테 아니면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죠? 이번에 삼성화재에서 부정맥과 신부전까지 기존에 보장하지 않던 그 부정맥과 신부전까지도 보장하는 진단비가 출시됐습니다. 10월 6일 동안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막 출시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 가입하시면 저렴하게 신담보를 가입할 수 있고 보장 범위도 가장 넓은 걸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고객을 터치하면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어차피 여기에 니즈가 있으니까 추가 1,000만 원을 저렴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가입을 고민하고 있던 고객은 10월이 적기다. 보장 범위가 넓은 신담보 고객님을 위해서 나왔다. 고민하고 있는 고객님을 위해서 지금 가입하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담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타 설명은 계속 아침에 들으실 텐데 어떤 컨셉을 잡고 고객들한테 제안하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상당히 악필이라서 화면을 보면 글자를 못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듣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담보가 나왔는데 10월 딱 6일 동안만 판매하는데 많은 고객들한테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11월 된 다음에 누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팔란 얘기야. 없애려고 또 뭐야. 이런 또 막 그렇게 하실 거잖아. 그 전에 10월 달에 누적도 안 보고 그죠? 이렇게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왜 태평산대만 넣어놨어? 유병장수에 넣어놔야지. 내 고객 중에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특정 순환계 질환 1, 2, 3종이 뇌와 심장 쪽 순환계 질환 쪽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환만 없으면 다 받아줍니다. 예를 들면 안 받아주는 상병 잘 들어보세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신부전, 류마티스, 판막질환, 부정맥, 심장질환, 당뇨, 간경화, 식도 정맥류만 없으면 받아줍니다. 진짜 봐도 안 받아줄 것 같은 거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대장 용종 있으면 부담보 여기에 부담보가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 용종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혈관질환도 정맥질환과 기타 동맥질환만 안 받아준다고 해요. 고혈압이 있어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네. 자, 이렇게 가입이 불가능한 상병을 들어봤을 때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들면 안 되잖아. 웬만하면 들어준다. 당뇨 있는 분들도 이제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유병장수에 나중에 탑재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 세 가지 담보만 넣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인수가 될 거다. 그래서 아파서 유병장수를 가입한 고객들한테도 한번 제안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에 걸렸던 분들, 암 환자분들도 이 특정 순환계 질환을 가입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암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RC님들 한번 일단 주변에 고객분들 아프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설계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진이었습니다. 10월 대박 났어요.